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 과목 중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순서 논리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 논리회로는 이제 조합 논리회로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합 논리회로는 입력값이 딱 정해지면은 출력값은 항상 똑같았어요. 00이 들어오면 뭐, 01이 들어오면 뭐, 딱 그게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서 논리회로는 똑같은 입력 상태가 들어왔어도 내가 바로 전에 뭐를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 전에 0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출력 결과가 이거고 1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출력 결과가 이거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바로 전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출력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할 거고, 이것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플립플롭 회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립플롭 회로는 딱 1비트만 기억하는 거예요. 1비트입니다. 네, 이 플립플롭 회로를 이용을 해서 뭐를 만드냐면 이제 여러분이 레지스터를 만들고요, 또 카운터를 만들고요, 또 램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지스터 어디서 들어봤죠? 네, CPU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기억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가 16비트 레지스터예요. 그러면 플립플롭이 16개가 이루어졌군요. 16개가 붙어 있군요 라고 보면 되세요. 자, 카운터는 뭐죠? 카운터는 개수를 세는 거죠. 1, 2, 3, 4 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카운터가 있으면 여기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카운터 값이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을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값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럼 카운터가 또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전에 있는 값을 얘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카운터를 만들고요. 자, 그러면 이 플립플롭은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거고, 이 플립플롭의 대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일단 종류 4가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자, RS 플립플롭이 있고요. 네, JK 플립플롭이 있고요. 자, D형 플립플롭이 있고요. T형 플립플롭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가 있게 돼요. 우리가 학습할 종류 플립플롭이 이제 4가지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만든 게 무엇이냐면 이제 RS 플립플롭이 돼요. 그래서 이 RS 플립플롭은 회로도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난드 회로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RS 플립플롭에 좀 뭔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정 보완해서 이제 JK 플립플롭을 RS 플립플롭에다가 AND 회로를 더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S 플립플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이제 RS 플립플롭이라는 명칭인데 우리가 상태표를 그릴 때는 S를 먼저 쓰고 R을 써요. 네, S를 먼저 쓰고 R을 먼저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2개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때요? 이렇게 4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됐을 때 출력 결과는 무엇일까라는 건데, 우리가 이 플립플롭은 바로 전에 뭐를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출력 결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초 전에 출력 결과가 있겠죠. 1초 전에 출력 결과가 이것이 현재의 출력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1초 전의 값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QT라고
전이라고 한다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1초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꼭 1초 전 아니죠. 바로 전에 기억된 값, 현재 출력되는 결과 얘보다 1초가 더한 t 플러스 1이다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요. 되겠죠? 이거는 바로 전에 기억하고 있었던 값, 새로 출력되는 값,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t 플러스 1 이렇게 한다 그거죠. 일단 우리가 출력 결과를 보여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0이 들어오면 출력 결과가 뭐가 되냐면 전에 기억한 것과 똑같아요. 0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그대로 0이 나오고 내가 전에 1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대로 1이 나오는 거죠. 자, 0, 1이 들어오면 0이고요. 1, 0이 들어오면 1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1, 1이겠네요. 네. 1, 1이 들어오면 얘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불능이다. 네, 구현할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또 이것도 상태표도 여러분이 암기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만 이제 잘 보면 되겠죠. S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군요. 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네. S값에 따라서 결과치가 똑같아지네요. 네. 00이 들어오면 전에 기억된 값 그대로. 01은 0, 10은 1, 셋과 같다. RS가 리셋의 약자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이제 여러분이 스위치가 두 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세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을 켜는 스위치예요. 불 켜기. 얘는 불 끄기. 즉 얘는 on. 불 끄는 오프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불 켜는 버튼은 우리가 무슨 버튼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셋이다 라고, 셋 버튼. 불 끄세요 라는 것을 리셋 버튼이다 라고 보면 되세요. 됐죠? 불이 켜진 상태는 우리는 1로 표현을 하고 불이 꺼진 상태는 0으로 표현합니다. 자, 둘 다 00이다. 이게 00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떠한 스위치도 안 눌렀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출력 결과는 뭐가 될 것이냐? 자, 출력 결과는 내가 전에 0을 기억하고 있었느냐, 1을 기억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출력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얘가 0을 기억하고 있었을 때와 1을 기억하고 있었을 때의 출력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0이면 뭐죠? 0이면 현재 불이 꺼져 있어요. 네,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스위치도 안 눌렀어요. 그럼 무슨 상태가 되죠? 그대로 불이 꺼진 상태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불이 켜져 있어요. 1. 전에 불을 켜놨어요. 불이 켜놓은 상태에서 어떤 스위치도 안 눌렀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불이 켜진 상태가 그대로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 봤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깜깜해요. 들어와서 내가 어떤 스위치도 안 눌렀어요. 그럼 불이 꺼진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네. 자, 외출해서 들어왔는데 불을 켜놓고 갔네요. 네. 근데 어떤 스위치도 내가 안 눌렀어요. 그럼 그냥 불이 켜진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S에 0, R에 0이 들어오면 출력 결과는 뭐가 된다? 전에 기억된 거 그대로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를 보자 그죠? S가 0, 리셋이 1. 리셋은 뭐예요? 불 꺼라 그거죠. 자, 불 끄는 스위치를 눌렀다 그거죠. 그럼 내가 불이 꺼져 있는 상태, 켜져 있는 상태가 있겠죠.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불 끄는 스위치를 눌렀네요. 그러면 그냥 불이 꺼진 상태가 되겠죠.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불 끄세요 라는 버튼을 눌렀네요. 그럼 뭐예요? 불이 꺼져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달렸죠. 그래서 현재 불이 켜놓은 상태에서 불 끄는 버튼을 눌러주면 어때요? 불이 꺼지죠.
불이 꺼진 상태인데 불 끄는 버튼을 눌렀죠. 불 끄는 버튼을. 그럼 그냥 불 꺼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 결과가 항상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S에 0, R에 1이 들어오면 출력 결과는 항상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네. 자, 셋에 1이 들어오고 리셋에 0이 들어왔다 그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불 켜기 버튼을 눌렀다 그거죠. 온 버튼을 눌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에 기억된 값, 현재 출력될 값. 전에 0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불을 켜세요. 셋 버튼을 눌렀다 그거예요. 그럼 불이 켜지나요? 네, 켜져야죠. 네.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불 켜세요 라는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러면 불 켜진 상태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 결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1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이것과 이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얘 두 개를 동시에 딱 누른 거예요. 불 켜는 버튼, 불 끄는 버튼이 따로따로 있는데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딱 눌렀다 그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RS 플립플롭이 좀 먼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이런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이 생각을 못해서 구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현할 수 없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JK 플립플롭이 됩니다. 네, 자, 근데 먼저 회로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RS 플립플롭의 회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 플립플롭은 난드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드 회로도 물론 이게 RS 플립플롭을 구현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난드 회로로 구현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난드 회로를 우리가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력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출력 결과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것의 바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개의 출력 결과 나오고 입력값은 RS 플립플롭이니까 어때요? 한 단자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S라고 보고 네, 또 하나의 단자에서 입력값을 우리가 R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이 부분이 클럭 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클럭 펄스다라는 것은 신호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CPU에서 0과 1로 된 거에서 클럭 펄스가 들어왔다. 바로 이렇게 1이 들어온 전류가 흐른다, 신호가 들어온다. 이럴 때 바로 명령어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럭 펄스는 여러분이 항상 1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1이 들어왔을 때 바로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나온 값이 전에 기억하고 있는 값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나온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RS 플립플롭의 회로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S에 0이 들어온 경우, 네, R에 0이 들어온 경우 출력 결과 뭐였죠? 전에 기억된 값의 그대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QT가 0인 경우 네, 새로운 값은 뭐가 나와야 정상이죠? 0이 나와야 정상이죠. 이렇게. 과연 이게 0이 될 것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 그거죠. 회로도로. 자, 이제 이게 현재 0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S가 0이고 R이 0이다 라고 그랬어요. 클럭 펄스는 항상 1이다 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0과 1의 AND는 뭐죠? 0이죠. 그것의 반대니까 뭐죠? 1이죠. 네, 여기까지 됐죠? 자, 얘는요. 1과 0의 AND는 뭐죠? 0이죠. 네, 그것의 반대니까 뭐죠? 1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전에 기억된 값이 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고 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인 거죠. 그래서 1과 0의 AND는 뭐죠? 0이죠. 그것의 반대니까 뭐죠? 1이죠. 이 1이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1과 1의 AND는 뭐죠? 1이죠. 1의 반대니까 뭐죠? 0이죠. 자, 새로운 출력 결과 뭐가 나왔어요? 0이 나왔죠. 0이 나왔죠? 자, 이게 맞았다. 이렇게 회로도를 분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0, 1일 때도 해보고 1, 0일 때도 해보세요. 그러면 회로도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상태표가 이렇게 될까? 한번 그 스위치 생각 한번 해보고 조금 더 깊게 공부해서 회로도를 이제 살펴보면 되고, 자, 이 회로 문제가 조금 어렵게 쉽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S가 0이고 R이 1일 때 RS 플립플롭의 출력 결과는 무엇이냐. 그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또 S가 1이고 R이 1일 때 구현할 수 없는 것은 무슨 플립플롭이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RS 플립플롭이라는 명칭을 빼버리고 이 회로도를 살펴보고, 이런 플립플롭 회로도에서 S가 1이고 R이 0일 경우에 출력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1, 1일 때는 불능이다. 구현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회로도를 가지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걸까요? 라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똑같이 여기에 S값에 새로운 이제 뭐가 들어온다 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 1이 들어온다. 자, 아래 1이 들어온다 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기억된 값은 0으로 볼게요. 그랬을 때 새로운 값은 뭐가 될 것이냐 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과 1의 AND는 1이죠. 1의 반대니까 0이죠. 지금 여기에 0이 나왔어요. 됐죠? 자, 여기에 1이 들어오죠. 1과 1의 AND는 1이죠. 1의 반대니까 뭐죠? 0이죠. 됐죠? 자, 그러면 전에 지금 뭘 기억하고 있다 그랬죠? 0을 기억하고 있다 그랬죠? 0이 이렇게 와서 0이죠. 0과 0의 AND는 뭐죠? 0이죠. 0의 반대니까 뭐죠? 1. 새로운 값 1이 나왔어요. 이 1이 이걸 타고 들어갑니다. 0과 1의 AND는 뭐죠? 0이죠. 새로운 0의 반대니까 뭐죠? 1이죠. 이렇게 나왔다 그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QT가 새로운 1로 출력이 되고 QT의 뭐가 됐어요? 1로 되죠. QT도 1로 돼버리고요. 이것도 뭐예요? 1로 돼버렸어요. 여기서 오류가 발생이 된다 그거죠. 항상 QT가 QT 있죠? 얘와 QT의 반은 서로 보수관계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1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RS 플립플롭에 있어서 1과 1이 들어온 경우는 구현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무엇이다? JK 플립플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JK 플립플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JK 플립플롭입니다. 그럼 얘는 JK 플립플롭이니까 입력 단자를 J와 K로 둔 거예요. J와 K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네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0, 0인 경우, 0, 1인 경우, 1, 0일 경우, 1, 1일 경우. 자, 결과입니다. 네. 이것의 결과는 얘는 전에 기억된 값 그대로, 0, 1이면 0, 1, 0이면 1, 1, 1이면 반전이에요. 전에 기억된 값의 반대.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는 반전이다 또는 보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JK 플립플롭은 회로도를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자, 여러분이 아까 RS 플립플롭의 회로도를 그냥 네모로 쳐서 구현을 할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값이 있었죠? 이 나오는 값을 이렇게 되돌려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AND 회로를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출력 결과를 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출력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는 자, 이런 식의 회로도가 JK 플립플롭입니다. 그래서 RS 플립플롭에다가 AND 회로를 하나 거쳐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여기는 물론 클럭 펄스가 이렇게 있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1, 1일 때는 1, 1일 때 RS 플립플롭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거를 반전, 보수로 이렇게 회로도를 수정해서 만든 것이 돼요. 그래서 RS 플립플롭을 물론 먼저 만들었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 RS가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RS 플립플롭을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플립플롭은 JK 플립플롭이 됩니다. 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칭상으로 이제 이것을 뭐라 그런다? 리셋이다. 이걸 뭐라 그런다? 셋이다. 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D형 플립플롭이 있습니다. D형은 딜레이의 약자가 돼요. 자, D형 플립플롭은요, JK 플립플롭에서 이게 0이면 0으로, 1이면 1로 이 경우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J가 0이면 K가 1이죠. J가 1이면 K가 0이죠. 서로 다른 상태에서 출력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 D형 플립플롭은 딜레이다 그거죠. 똑같은 출력 결과는 이 앞에 것만 보면 되세요. 0이 0으로 출력이 되는데 약간 늦게 출력하고자 할 때, 약간 시간차를 두고 출력하고자 할 때 D형 플립플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 JK 플립플롭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단자 D가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한쪽은 뭐가 돼? 얘가 0이면 한쪽은 뭐가 들어가요? 네, 반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not을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클럭 펄스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D형 플립플롭의 회로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회로도에서 뭐를 봐야 돼요? 이 not 기호를 잘 보세요. 이 not이 있으면 D형 플립플롭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상태도는 이거랑 이제 D형 플립플롭이니까 입력 단자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0이냐 1이냐 이 앞부분을 보면 되세요. 그래서 출력 결과는 뭐가 된다? 0, 1 그대로 나오는 딜레이 될 때 사용하는 게 D형 플립플롭이 된다. 자, 여기서 not 기호가 있으면 D형 플립플롭이다 라고 그랬죠? RS 플립플롭의 회로도를 눈여겨 살펴보고 난드 회로 4개를 가지고 그려주면 되고요. JK 플립플롭은 이제 RS 플립플롭에다가 AND 회로를 이제 추가해가지고 자,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돌아가는 게 있으면 JK 플립플롭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D형 플립플롭은 여기에서 딜레이 되지만 이게 not 회로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D형 플립플롭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형 플립플롭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T형 플립플롭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T형 플립플롭은 토글입니다. 토글, 반전이다 그거죠.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여러분이 키보드 자판에 캡슐화 키가 있죠. 한 번 누르면 소문자, 한 번 누르면 대문자. 됐죠? 한영키,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토글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T형 플립플롭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얘가 T니까 0이다 1이다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0이 들어오면 전의 상태 그대로가 되고 1이 들어오면 전의 상태 반대가 돼요. 반대 표시해 주세요. 네.
그래서 JK 플립플롭에서 어떤 경우를 이용했냐면 이 경우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죠? 자, 0인 경우는 전의 상태 그대로, 1인 경우는 전의 상태 반전이다라는 거죠. J와 K가 어때요? 같은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됐나요? 그래서 T형 플립플롭의 회로도를 살펴본다면 자, J와 K가 있고 출력되는 값이 이렇게 있겠죠. 네. 자,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T가 들어오겠죠? T. 그래서 얘가 0이면 얘도 뭐예요? 둘 다 0이죠. 얘가 0이면 어때요? 둘 다 0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다 그죠. 하나가 1이면 어때요? 한쪽도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0이면 어때요? 0, 0. 그죠? 0, 0. 얘가 1이면 어때요? 1, 1.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클럭 펄스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T형 플립플롭의 회로도입니다. 상태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플립플롭 회로에서는 이제 여러분 상태표 이거 그리고 다음에 RS 플립플롭의 회로도 각각의 회로도를 좀 눈여겨보세요. 네,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D형 플립플롭은 딜레이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26페이지에 보면 레지스터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카운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죠. 자, T형 플립플롭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T형 플립플롭이 이렇게 있다. 원래 이제 입력 단자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면 입출력 형태를 한번 볼게요. 0이다, 1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현재 상태가 지금 0인 상태였어요. 전의 상태 그대로죠. 자, 1이 들어왔어요. 1이 들어오면 뭐라 그랬죠? 전의 상태 반대라 그랬죠. 현재 0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전의 상태 반대인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0이 들어왔어요. 0이 들어오면 전의 상태 그대로죠. 전의 상태 내가 1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1. 자, 그러다가 1이 들어왔어. 전의 상태 반대. 그럼 떨어져야죠. 얘가 1이니까 반대. 그러다가 0이 들어왔어요. 전의 상태 그대로 1.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값이 이런 값으로 T형 플립플롭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형태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